안녕하세요. 블러리 클래스 질문학습 환경에서 효율적인 프롬프트 학습 방법이라는 논문의 발표를 맡게 된 인하대학교 빅데이터 연구실 석사과정 오윤석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처음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트로덕션에서는 블러리 클래스 질문학습 환경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위 화면은 일반적인 지도학습입니다. 일반적인 지도학습에서는 모델이 예측할 각 클래스를 미리 사전에 한꺼번에 구성된 데이터셋을 가지고 모델은 학습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분학습에서는 지도학습과는 달리 각 학습 데이터는 여러 개의 태스크로 구성됩니다. 또한 진분학습은 연속학습이라고도 불립니다. 위 화면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0번째 태스크는 강아지랑 고양이로 구성된 한 개의 태스크입니다. 모델은 해당 태스크를 통해 강아지랑 고양이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태스크에선 퓨마랑 버드로 이루어진 데이터셋입니다. 모델은 이를 통해 퓨마랑 새라는 클래스를 추가적으로 예측하게 되고 이전에 학습했던 강아지랑 고양이에 대한 클래스는 지식을 보존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퀀셜하게 이루어져서 n번째 태스크가 들어오면 모델은 n번째 태스크에 있는 클래스까지 예측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전에 학습했던 태스크에 대해서 지식을 유지하게 됩니다. 다음은 진분학습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n번째까지 태스크를 학습을 한 후에 모델은 해당 지식을 유지를 합니다. 하지만 태스크가 증가할수록 아래 그래프와 같이 이전 태스크에 대한 지식이 하락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catastrophic forgetting, 즉 치명적인 망각이라는 현상이라고 부르고 이 현상을 방지하는 게 진분학습의 최대 목표입니다. 진분학습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환경이 클래스 진분학습입니다. 클래스 진분학습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0번째부터 n번째까지 태스크를 학습한 지식을 갖고 있는 모델이 인풋 이미지가 태스크에 속하는 인풋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해당 이미지의 클래스를 예측하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클래스 진분 학습에서는 데이터셋이 크게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그중 첫 번째는 디스조인트 클래스 진분 학습 환경입니다. 이는 태스크 간 클래스가 겹치지 않는 디스조인트 데이터셋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진분 학습 환경에서의 데이터셋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현시 데이터와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시 데이터는 각 태스크마다 클래스가 겹치는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방지하고자 블러리 클래스 진분 학습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이 등장했습니다. 이는 모든 태스크는 모든 클래스를 공유를 합니다. 각 태스크별 데이터의 비중에 따라 주 클래스와 보조 클래스로 나뉩니다. 블러리 연속 학습은 실제 데이터 상황을 더 잘 반영할 수 있고 새로운 지식을 학습하며 이전 지식을 보강할 수 있습니다. 저의 연구는 해당 세팅을 기준으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은 사전 지식입니다. 기존 클래스 진분 학습 방법론 중 가장 보편적인 방법론은 메모리 리허설 기반 진분 학습 방법론입니다. 이 방법론은 위 이미지와 같이 과거 태스크에 대한 지식을 메모리에 저장을 하고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할 때 메모리를 통한 과거 지식을 상기하게 됩니다. 이는 가장 전형적인 연속학습 방법론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메모리 기반 진분 학습은 메모리 용량의 문제, 데이터 프라이버시의 문제, 전체 모델 학습 비용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프롬프트 기반 진분 학습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프롬프트는 자연의 초거대 모델을 전이 학습 위에 하기 위해 등장을 했고 프롬프트만 학습을 진행해 학습 비용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프롬프트는 초거대 모델을 효율적으로 학습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진분학습에서는 프롬프트가 메모리 역할을 대신하고 초거대 모델을 진분학습에 사용 가능하도록 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프롬프트 기반 진분학습은 기존 메모리 기반 진분학습에 비해 성능이 월등하게 높습니다. 이런 프롬프트 기반 진분학습 방법론을 더욱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 화면에는 프롬프트 풀이라는 n개의 프롬프트를 갖고 있는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있는 각 프롬프트는 왼쪽 아래와 같이 키어 밸류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그 다음 인풋 데이터 X에서 쿼리 펑션 Q를 통해서 인풋 데이터 X에 대한 키값을 추출합니다. 그 다음에 해당 추출된 키 값과 기존 프롬프트 키의 유사도를 측정하여 가장 가까운 n개의 프롬프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인 질문 학습에서는 이 유사도 함수를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프롬프트들은 VIT 모델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프리트레인 인베딩 레이어를 거친 인풋 인베딩 레이어와 선택된 프롬프트는 콘캐네이션으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 후 프리트레인 트랜스포머 인코더에 삽입이 되고 해당 아웃풋을 에버리징 풀링을 통해 클래시파이어에 삽입이 되어 모델은 최종적으로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정리하자면 오브젝트 펑션과 같습니다. 이 함수의 왼쪽 텀에서 p, k, 파이는 각각 프롬프트의 밸류, 키, 클래시파이어를 의미를 하고 해당 프롬프트 기반 질문 학습 방법문에서는 위 세 가지만 학습을 진행을 합니다. 오른쪽 텀은 레귤라이제이션 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제안한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디스조인트 프롬프트 방법론에서는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이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블러리 데이터는 모든 클래스가 사전에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셋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프라이어로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코사인 시뮬러리티는 해당 프라이어를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블러리 데이터에 프라이어를 활용할 수 있는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제안을 했습니다. 말라노비스 디스턴스 도입에 대해서 왜 도입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프롬프트 풀을 시각화해보면 왼쪽 그래프와 같습니다. 이는 같은 클래스를 담당하는 프롬프트는 서로 밀접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코사인 디스턴스는 해당 그림과 같이 유사도를 측정하여 프롬프트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말라노비스 디스턴스 도입 시 기존에 정의된 클래스들의 사전 지식을 프롬프트 키의 공분산 행렬에 적용해 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를 도입을 하게 된다면 공분산을 통해 프롬프트 키 집합의 사전 정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은 양의 부클래스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공분산 행렬의 가중치 적용 시 학습이 어려운 데이터에 대해서 이점을 줄 수 있습니다. 해당 아키텍처는 저희가 제안한 방법의 전체 아키텍처 구성도입니다. 블러리 데이터 셋에 대해서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유사도 함수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험입니다. 실험의 세팅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중 데이터셋 조건에서 블러리 비율, 태스크 개수, 오프라인 학습을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터 비율은 오른쪽 맨 위와 같이 각 비율은 두 클래스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비율입니다. 그리고 태스크 대수는 5개랑 10개를 사용을 했습니다. 성능 지표는 에버리지 어큐러시랑 에버리지 포게팅을 사용을 했는데 여기서 에버리지 포게팅은 모든 태스크 후 각 클래스당 평균 망방률을 의미를 하고 이는 태스크가 학습함에 따라서 최고 성능에서 최저 성능을 뺀 수치라고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실험 결과입니다. 어큐러시가 클수록 성능이 좋은 것이고 포게팅은 낮을수록 성능이 좋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L2P 오리지널은 기존 코사인 시뮬러리티를 사용한 방법론이고 저희가 제안한 말라노비스 디스턴스를 사용한 방법론은 L2P 플러스입니다. 이 두 개에 대한 차이점은 디퍼로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위 실험 결과를 통해 기존 블러리 클래스 증명학습과 비교해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롬프트 기반 아키텍처의 적용 시 성능 향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오프라인 블러리 클래스 증문 학습에 프롬프트 방법론을 최초로 접근하였습니다. 또한 블러리 데이터에서 말라노비스 거리를 프롬프트 기반 방법론에 적용 시 성능 개선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학습 비용 문제와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블러리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군학습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었습니다.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발표 잘 들었고요. 혹시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게 좀 몇 가지가 있고요. 저기 논문 보니까 참고문헌 포맷이 조금 적합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다음번에 제출하실 때 체킹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2P 모델은 기존 연구였나요? 네, 기존 프롬프트 진군 학습을 최초로 제안한 논문이고 현재는 스탠다드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 수준으로 생각을 해서 지금 플러스 알파로 계속 네, 맞습니다. 하고 계신 거죠? 저기 거대 언어 모델이 어떤 걸 사용을 하신 거죠? 거대 프롬프트가 탄생하게 된 배경은 거대 언어 모델에서 탄생을 해가지고 해당 개념을 활용을 해서 클래스 진군 학습 환경에 적용을 한 것입니다. 메인 태스크는 이미지 분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다른 영역에는 적용 안 하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지만 적용한 거죠? 네, 이미지 기반에 적용했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없으면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